내 절친한 친구가 출장 간 사이에 친구 아내와 나, 우린 친구 몰래 거실 소파에서, 안방 침대에서, 심지어 식탁에서도 잘못된 만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린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던 늦은 아침, 승호 씨는 조용히 전기포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 끓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몇 개 남지 않은 계란과 시든 채소뿐이었습니다. 전날 남은 찬밥에 간장을 뿌리고 계란 하나를 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비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엔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1년.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서로를 탓하다 결국엔 재산 문제로 등을 돌렸습니다. 말은 쉽지만 마음은 쉽지 않았죠. 특히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삼킨 승호 씨는 책상 한쪽에 쌓여있는 서류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그는 원래 소규모 헬스장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회원은 뚝 끊기고 임대료와 관리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 닫을까? 혼잣말은 생각보다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 가르치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친구들도 바빴고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긴 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이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무의식처럼 불도 끄지 않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말 없는 집, 말 없는 식사, 말 없는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정수. 승호 씨와는 대학 시절부터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술 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조차도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정수는 직장에서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 보였죠. 여보세요.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 시간 되면 나와.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자.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우정과 따뜻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나갈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승호 씨는 정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고 오랜만에 셔츠에 재킷까지 걸친 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수의 아내 혜수 씨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승우 씨. 들어오세요.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단지 친구의 아내였지만 오늘은 그 말투와 미소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차려진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호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수의 농담과 혜수 씨의 부드러운 리액션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 따뜻한 차 향기, 해가 천천히 기울며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빛.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서서히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따뜻한 유자차를 나눠 마시며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운동은 계속하세요? 혜수 씨가 물었습니다. 승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좀 손님도 없고 마음도 안 나서요. 그 말에 혜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은 별로 집 밖에 안 나가요. 사람 만나는 게 좀 피곤해서.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똑같이 지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비슷하네. 그래서 내가 불렀잖아. 외로움은 나눌수록 나아진다니까. 승호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의 눈이 그를 향해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승호는 그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수는 화면을 보며 우리도 저런데 한번 가야 하는데 하며 웃었지만 승호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차를 다 마시고 조용히 컵을 내려놓는 혜수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왔고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승호 씨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참 반갑네요. 혜수 씨가 중얼대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장난스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쟤 요즘 외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라도 웃게 해줘야지. 승호는 멋쩍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혜수의 말, 그리고 정수의 말. 모두 진심이었겠지만 자꾸만 자신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묘하게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 씨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팝송이 흐르고 있었고 어딘가 낯선 여운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랜 친구와의 대화였을까? 정갈한 저녁 밥상이었을까? 아니면 문득 혜수 씨가 웃을 때 입가에 머물던 주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참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호 씨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정수의 집에 모였고 거실 식탁에는 항상 혜수 씨가 정성껏 차린 저녁이 놓였습니다. 승호 씨는 역시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파죠?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거 좋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봤던 시절이 10년은 더 됐을 텐데 혜수는 종종 그런 사소한 걸 기억해내곤 했습니다. 승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에 정수는 와, 혜수 너 무슨 승호 사생팬이냐? 하고 웃었죠. 가벼운 대화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 후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고 어느 날은 동네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산책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혜수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죠. 추워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늘 조용했고 손끝도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속에서 승호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늘 그 중심에서 허물없이 웃었고 그 웃음 덕분에 처음엔 거리감 없던 모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수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 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장 생겼어. 부산이랑 울산까지 다녀와야 돼. 5박 6일 걸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요? 하고 말했고 승호는 말없이 컵을 입에 댔습니다. 그때 혜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심심하면 승호 씨랑 놀면 되겠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그 말에 정수는 가볍게 웃으며 그래, 둘이서 이젠 편하게 봐. 하며 말했습니다. 승호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수의 말은 특별한 감정 없이 들렸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승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맴도는 울림은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호 씨는 평소처럼 조용한 집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저 평범하던 일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혜수 씨의 말투, 눈빛, 웃음, 작은 장면들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자꾸만 곱씹게 됐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의 눈빛, 목소리의 낮은 톤, 그리고 정수가 옆에 있음에도 그 모든 상황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호는 일부러 운동화 끈을 조이고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선 산책이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혜수 씨는 그냥 호의였겠지. 그냥 정수의 친구로서 친절하게 말한 거겠지.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지만 자꾸만 상상하게 되는 건 혼자 있는 혜수의 집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 소파, 그 식탁, 그녀의 조용한 손짓,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까지 불쑥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출장을 떠났고 혜수는 그날 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호 씨, 저녁 드셨어요? 정수 오빠 출장 갔는데 오늘은 날도 춥고 우리 집에서 술 한잔 어때요? 승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금방 갈게요. 집을 나서기 전 승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머리를 다듬고 향수까지 아주 조금 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의식한 순간 스스로도 당황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나눠 마셨습니다. 정수 없이 단둘이 있는 공간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그러나 편안했습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조용히 음악을 틀고 두 사람 사이엔 자연스러운 공백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시선이 닿는 순간마다 짧게 그러나 깊게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 붉었고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그냥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구든. 그냥 조용히 같이 있어줄 사람?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시선을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라는 걸. 그건 분명히 무너지고 있는 경계선 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마시긴 싫더라고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마시면
더 외롭더라고요. 잔이 부딪히며 찰랑이는 소리.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러다 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승호 씨는 이혼하고 많이 외롭진 않으세요? 많이요. 지금은요? 아직도요. 그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엔 서로의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와인이 조금 더 들어가자 혜수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너무 외로워요. 같이 살고 있는데도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승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혜수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길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둘 사이의 공기를 천천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와인으로 바뀐 잔이 몇 차례 비워지고 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혜수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지 말아요. 그 말에 승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선이 무너졌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 시작되었고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안아주며 뜨겁게 달래주었습니다. 조용했던 그 공간은 끝내 거친 숨소리와 서로가 맞닿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 승호는 낯선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불이 꺼진 혜수의 방, 어두운 천장, 옆에 고요하게 잠든 그녀의 얼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아직 덜 치운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잔 안에 붉은 와인 자국은 어제의 선명한 기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실수였을까? 조금 뒤 혜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잠 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듯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승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죄책감은 들어요. 정수를 생각하면 더 혜수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젯밤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따뜻함이 아닌 불편한 감정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혜수는 문을 열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고맙다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승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걸어서 집까지 돌아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길을 말없이 천천히. 마음은 무거웠고 걸음은 더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거리, 아무도 보지 않던 새벽. 그 속에서 승호는 자신의 그림자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첫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작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날 이후 승우와 혜수는 서로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운 배려와 더 자주 오가는 메시지 속에서 둘만의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도 혼자 외롭게 있긴 싫어요. 혜수의 이런 말들은 그들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은밀한 초대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약속처럼 흘러갔습니다. 정수가 없는 날 혜수의 집에는 언제나 불이 켜졌고 그 불빛 아래엔 차분하게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기도 했고 한밤중에 나란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혜수는 웃었고 승우는 그 웃음에 자주 마음을 뺏겼습니다. 어느 날 밤 혜수는 식사를 마친 뒤 말없이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승호 씨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던진 질문에 승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나쁜 건 상황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혜수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밤도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처음보다 조심스러웠고 조금은 천천히 다가갔지만 서로를 위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서로를 안는 손끝에 위로가 담겼고 그 품 안에서 그들은 또다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밤의 끝에서 현관문 너머로 돌아올 누군가의 발소리를 본능처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둘의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혜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반갑게 그를 맞이했고 정수 역시 아무 의심 없이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우와 정수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웃음과 농담이 오갔고 정수는 여전히 승우를 친구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숨겨진 시선들이 교차했습니다. 정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혜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고 승우는 순간적으로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셋은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의 균열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승우와 혜수는 거실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없이 마주본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말을 나눴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조금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그보다 더 뭐예요? 무서운 것보다 저는 혜수 씨에 대한 마음이 더 커요. 짧고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지만 그 말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혜수의 표정, 짧은 한숨, 그리고 조용한 속삭임이 자꾸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 그는 자문했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꾸만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야, 우리 혜수 요즘 좀 밝아졌지 않냐? 그래? 몰랐어. 특히 너가 집에 오면 웃는 게 좀 달라. 아무래도 너가 기운을 좀 주는 것 같아. 고맙다. 승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닌 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중 생활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그 틈에 몰래 서로의 손끝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불안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감정의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번지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간단한 쓰레기를 정리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느긋하게 걷는 그의 모습은 별다를 것 없는 여유로운 일상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분리수거장 한켠 이웃 주민 박 씨가 깡통을 분류하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정수 씨, 오랜만이네요. 정수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계속 출장이 많아서 이제야 좀 쉬네요. 박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출장 중이셨어요? 네. 왜요? 아니, 그게 지난주쯤? 늦은 시간에 정수 씨네 집에 어떤 남자분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길래 당연히 정수 씨인 줄 알았죠. 정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담배 연기는 허공에서 가늘게 끊겼고 분리하던 종이봉투는 느슨하게 풀려버렸습니다. 어떤 남자요? 박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죠. 워낙 요즘 택배나 배달도 많으니까요. 근데 좀 자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마치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던데요. 정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식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우리 집 싱크대 수리했었는데 아마 그 기사일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고 한 거짓말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느 순간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머릿속에선 출장 중 몇 차례 받지 못했던 혜수의 전화, 이상하게 바빠 보였던 그녀의 짧은 문자, 그리고 며칠 전 승우가 정수보다 먼저 안부를 물었던 사소한 대화들까지 모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평소처럼 집에서 가볍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돌아오자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벌써 다녀왔어? 응, 금방 끝냈지?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이미 감춰지지 않는 불신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 혜수의 웃음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아니겠지. 하지만 사진 속 웃음과 요즘 혜수의 미묘한 시선이 그를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달라졌습니다. 혜수는 미묘한 눈빛 변화를 알아차렸고 승우와의 통화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말, 누군가 봤다는 그들의 균열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승우는 평소처럼 헬스장 문을 닫고 늦은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엔 혜수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망설임,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리움. 답장을 보내고 나서 몇 분도 되지 않아
해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 오빠가 요즘 좀 달라졌어요. 의심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괜히 불쑥 물어보거나 오늘 뭐 했냐며 많이 물어봐요. 자꾸 제 모습을 관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승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역시 요즘 정수의 전화가 부쩍 줄어든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해수의 말에 승호는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두 사람은 또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줄었고 시선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해수의 물음에 승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글쎄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이미 벌써 멈췄겠죠. 해수는 고개를 숙였고 잔을 든 손이 작게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모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는 손길은 이전보다 더 간절했고 말없이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은 죄책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안의 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을 나오는 길, 해수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감지한 듯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누가 보고 있을까봐. 승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그 안의 감정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해수가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맞지? 정수가 그렇게 묻자 승호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정수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모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해수와 승호 둘 다에게 조용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도 둘은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독처럼 삶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골목, 정수는 조용히 어느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회색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담담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흥신소 맞죠?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 동선, 차량, 통화 기록, 원하시는 건 뭔가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건 조용히. 남자는 노련한 눈빛으로 정수를 바라보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대상은 부인 한 분. 혹시 불륜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는 잠시 입술을 다물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며칠 뒤 정수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위치 강남구 A호텔 일시 오후 8시 42분 부인 청바지 회색 코트 불륜남 검은 패딩 운동화 두 사람 팔짱 낀 채 동시에 모텔 입장 불륜관계 확실함 첨부된 사진 속 정확히 해수와 승호가 모텔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건넸고 옆에 앉아 무심히 TV를 켰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할 일 많지. 정수는 무심하게 던지듯 물었고 해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신이 없네. 당신도 요즘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따뜻하다고 느꼈던 손이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몇 차례 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강남 커피숍, 오후 2시, 마트 주차장, 차에서 30분 체류, 모텔 재방문, 사진, 시간, 위치, 그 모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수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지독한 분노보다도 깊은 허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해수는 묻지 않았고 승호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의 이면에 누군가는 거짓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그 거짓에 몸을 기대고 있다는 걸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다음엔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 정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수는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한 번 더 정돈하더니 휴대폰을 들고 승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정수 오빠는 야근이래요. 승호는 짧은 망설임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8시에 그곳에서. 한편 정수는 아파트 정문 앞 근처 주차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야근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시간 전 모든 스케줄을 비운 상태였고 지금은 해수의 뒤를 조용히 미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7시 40분 해수는 택시에서 내렸고 5분 뒤 승호도 다른 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는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호가 해수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웃는 모습, 해수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없이 따라가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정수의 가슴에 하나씩 칼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차 문을 조용히 닫고 천천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입구에 도착하자 해수가 카운터를 향해 먼저 들어갔고 승호는 뒷짐을 지고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해수야!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모텔 로비를 울렸습니다. 해수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고 승호도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수 오빠. 해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승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나 진짜 무서웠어. 이 사람이 자꾸 협박해서. 그녀는 울먹이며 승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수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은 뭐야? 하지만 해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승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밀쳤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한테.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승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은 뺨 위로 피 대신 후회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미안해, 정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정수는 말없이 해수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모텔을 나갔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정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승호. 그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텔 입구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승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수에게서 오던 수많은 메시지들, 그녀의 미소, 나지막이 부르던 목소리, 모두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텅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모텔 앞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승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은 해수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협박해서 그 말이 계속 메아리치듯 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상상하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해수는 분명 자신의 품에서 울었고 자신의 손을 먼저 잡았고 자신에게 보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수 앞에서 승호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던 걸까? 승호는 그렇게 중얼이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기구를 닫고 타워를 개고 회원 목록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고 마음은 비틀린 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쯤 정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수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너 같은 놈을 친구로 둔 내 잘못이지. 긴 말 필요 없고 이제 얼굴 보지 말자. 짧고도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해수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를 향한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자주 울리던 메시지 알림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승호는 다시 한번 그날의 모텔 앞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해수의 떨리는 목소리, 정수의 분노, 자신의 무력함,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차라리 정수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날만큼은 자신이 그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승호의 머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승호는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혼자 만든 환상이었을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만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정수가 모텔 앞에 나타난 그날, 정수는 해수와 함께 모텔 앞을 벗어나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아 차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시선을 앞으로 둔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해수는 문을 조용히 닫고 신발을 벗은 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옆에 앉지 않았고 부엌 한켠에 서서 잠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속에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해봐. 언제부터였어?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수는 입술을 떨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몇 번 안 됐어. 그냥 외로워서. 오빠 없을 때 집에 몇 번 불러서 술 마셨는데 술 취해 잠든 나를 강제로. 그 뒤로는 그 사람이 계속 협박해와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손에 쥐었던 담배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외로워서? 그게 이유가 돼?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은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낯선 눈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승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장면들을 떠올렸고 혜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협박했어.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모든 걸 그저 끝내고 싶었던 걸까? 며칠 후 승우는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디에도 햇살 같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던 그 순간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수와 정수였습니다. 둘은 평범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혜수가 정수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순간 승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관계의 결말의 비참함이 자신만을 향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잠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텅 빈 방 안에서 핸드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혜수와 나눈 대화, 사진, 음성 메시지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지워나갔습니다. 정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증거로 들이밀며 털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배신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며칠째 승우의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내듯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은 채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없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흐린 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사온 도시락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씻지 않은 컵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 마주칠까 두려웠고 헬스장에 가면 정수의 이름을 듣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승우는 습관처럼 모자를 눌러 쓰고 아파트 뒤편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엔 사람도 없고 바람도 조용히 머무는 곳이라 가끔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지 않은 벤치 쪽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수와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혜수에게 무언가를 건넸고 혜수는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을 품고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래, 혼자였던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들 사이에 잠깐 끼어든 불필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승호는 TV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조용한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다시는 그 공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벤치도 그 산책길도 이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밤늦은 시간 사람 없는 동네 뒷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봇대 아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창문 너머 흘러나오는 TV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소파에 앉았을 때 승호는 고개를 돌려 예전에 혜수가 웃으며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괜히 보고 싶네요. 그 문자는 이제 없고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열고 사진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지우지 않은 몇 장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와 셋이서 웃으며 찍은 사진, 처음으로 셋이 함께한 식사 자리, 그리고 혜수가 커피를 건네며 찍힌 옆모습. 승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표정 없이 하나씩 삭제를 눌렀습니다. 어차피 나만 기억해봤자 뭐하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공허함도 아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감정의 무덤 속에 스스로를 묻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한 지인이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요즘 연락 없더라. 잘 지냈어? 승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럭저럭. 지인은 웃으며 어깨를 툭 쳤고 그는 그 가벼운 손길에 문득 마음속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남았구나. 그날 밤 승호는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커튼을 열어놓은 채 달빛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고요한 공간, 텅 빈 마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승호는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은 꺼둔 지 오래였고 더는 누가 전화를 걸어올 일도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분, 아니 몇 시간쯤 그렇게 멍하니 누워 있다가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속을 한참 바라보다 그는 문을 닫고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유리컵을 입술에 댄 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버리겠지. 내가 만든 벌. 점심 무렵 승호는 오랜만에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 소리와 공기, 그러나 달라진 건 이곳에도 사람이 줄어든 현실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운영은 어려웠고 회원들은 뜸해졌고 그에게 남은 건 운동기구 몇 개와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그는 청소기를 돌리고 수건을 접고 혼자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조차 금세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밥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왜인지 자신만 더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소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승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입맛을 잃은 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녁 다시 집에 돌아와 TV를 켰지만 어떤 채널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자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TV를 껐고 다시 어둠만 가득한 방에 앉았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시 세상을 감쌌습니다. 승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해수의 눈물, 정수의 주먹, 모든 것이 떠올라 다시금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또 하나 벌처럼 품은 채 조용히 삼켰습니다. 늦은 밤 승호는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눈꺼풀은 도무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는 문득 핸드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수의 연락처, 해수의 메시지 기록, 이미 차단되었고 지워진 기록들도 있었지만 번호 자체는 여전히 저장된 상태였습니다. 승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번호를 꾹 누른 뒤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라도 내가 지켜야지. 마치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착각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 억지로 감정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동네 마트를 들러 라면 몇 개와 우유, 계란을 샀습니다. 계산대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산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제품을 찍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6,450원입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며 승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닌 일인데도 왠지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고 소파에 앉아 그것을 먹으며 그는 또다시 자신과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엔 누군가와 통화했을지도 모르고 해수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했을지도 모르고 정수와 장난 섞인 말을 나눴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무의미하고 낯설었습니다. 햇살은 창밖에 가득했지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커튼을 닫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강변 산책로, 예전에 종종 해수와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이제는 혼자 두 손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걷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 또한 누구에게도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묻지 않았고 그 역시 이제 아무에게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던 승호는 자신의 눈가주름을 처음으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피곤하고 비어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가볍게 웃어보았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됐지. 그러고는 방 안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꿈도 꾸지 않기를,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고 따뜻하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승호는 거실 창을 열고 창밖으로 피어오른 연두빛 나무잎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날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모든 장면을 기억 속에서만 꺼내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가 지우지 못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의 착각이었을까? 승호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고 연필을 들어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중이다. 비록 그 사랑은 끝났지만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야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는 것도 눈물을 참는 것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희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따금 그는 지금도 문득 해수를 떠올립니다. 해수가 웃던 얼굴, 정수의 앞에서 미소 지었던 표정, 자신과 함께 있던 밤의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혼재된 채 그의 기억 한 구석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거였겠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그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의 승호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묵묵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가끔 헬스장 문을 열고 오래된 기구에 먼지를 닦고 한두 명 찾아오는 회원들에게 예전처럼 운동을 가르치며 작은 일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정수와 해수의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합니다. 그래, 잘 지내야지. 다행이네. 하지만 그 말 끝에 남는 공허함은 어떤 말로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 가끔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조용한 숨결 같은 고요함.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그 하늘에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름 하나를 불렀습니다. 해수야. 봄이 깊어지며 거리의 나무들도 연초록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었지만 승호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이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 근처 작은 공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승호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그 무언의 대화와 숨결 속에서 시간을 견뎌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고요하게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보고 싶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싶다. 그날 저녁 승호는 오랜만에 집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식당에 들어가 정식 한상을 시켰습니다. 낮은 조명의 따뜻한 분위기 속 그는 밥을 천천히 씹으며 무언가를 음미하는 듯한 표정으로 오래전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예전에 해수와 함께 앉아 밥을 먹던 날,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던 순간, 그리고 무너졌던 그 밤까지 식사를 마친 그는 식당 밖으로 나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걷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승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길이야.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가는 거지.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작은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허브향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어떤 말도, 눈물도, 기억도 더는 그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어쩌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 외로움은 그 누구도, 심지어 해수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스스로 안고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불을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운 그는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밤 공기를 느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요. 혜수 씨. 그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달래기 위한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완전한 고요 속에서 그의 밤은 조용히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